영양 서석지 일양댁의 처가인 일양 충효당 고택입니다. 삼복컴퓨터 이용택 회장이 생가라고 해야 되나요? 일양댁이 조부님이 시집 보낸 영양 서석지에 내놓으라 하는 부잣집에 시집 오고서 하는 얘기가 무슨 부잣집이냐, 결국 기준점이 잣대가 눈이 높으니까 영양 서석지가 하찮아 보인다. 백마탄 왕자도 눈에 안 찬다. 이곳 일양 충효당 고택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너른 평야입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 산 너머가 평해라고 하네요. 너른 평야도 있지만은 저 산 너머 고개만 넘으면은 평해도 있다. 평해라는 것은 평평한 바다인 거죠. 격동의 바다가 아니라 평야란 의미는 그곳에서 늘상 곡식이 자고 나라듯이 평해에서도 늘상 그곳에는 가기만 하면 손만 뻗으면은 물고기가 널려 있다. 산해 진미가 널려 있는 곳이 평야와 평해가 함께 있는 곳이 이 일양댁의 처가인 본가인 이 충효당 고택 마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의 특별한 지명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가 사랑채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랑채 이 바닥이 아주 엄청납니다. 여기서 앉아서 바라보는 안산은 저 앞에 봉오리 저 산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주라면은 저기들 저 너른 파노라마 같은 산을 안산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쪽 남동 쪽 저 커다란 산 바람길이 있는 저곳을 안산으로 할 것이냐, 결국은 둘 중에 하나다. 저쪽 방향으로 안산을 택할 것이냐, 이 산을 안산으로 택할 것이냐. 충효당 고택은 이 길을 택했다, 이곳을 향했다라는 의미로 본다면은 제 생각입니다. 제 망상입니다. 저 길은 손님들, 먼 길을 떠난 자식들이 언제쯤 들어올까 환영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망루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곳이다. 결국 만석군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재물을 지키고 보존하는 의미 속에서는 저곳을 향해서 호시탐탐 내가 가진 재산을 엿보는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곳으로 안산을 택했을 테지만은 그곳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이곳을 안산으로 택했다라는 의미는 물질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뺏겨도 좋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저 커다란 문제, 저 벽에 화두를 걸고 사겠다라는 거죠. 보통 풍수적으로 보면은 배산 임수죠. 왜 산을 등지느냐? 저 산으로 통해서는 낭떠러지를 통해서는 적이 침입할 수 없다. 결국은 너른 평야 쪽을 바라보면서 적으로부터 경계를 삼겠다, 동태를 살피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충효당 고택은 배산 임수를 택하지 않고 오히려 배산을
앞에 뒀다. 산을 바로 바랐다는 의미 속에서는 정신의 세계에 나아가는 것을 궁구하는 것을 더 의미를 뒀다. 오늘 하루 삼시세끼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끊임없이 어려움과 직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 산을 안산으로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감탄스러운 것은 저 산이 서쪽인데요. 서쪽 산이 저렇게 감싸고 있어서 자청룡 우백호처럼 감싸고 있어서 오후에 나른한 태양이 따스함으로 다가오지 자결함으로 쨍쨍 내리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결국 오후 낮의 정오의 뜨거움이 2-3시간은 갈지라도 대여섯 시간은 가지 않는다. 결국은 저 뜨거운 자결하는 태양이 비칠지라도 이 마당을 통해서 오는 지열의 빛만으로도 저녁 석양에 지더라도 그 온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마루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서쪽의 산을 통해서 바람을 맞고 뜨거운 태양에 자결하는 햇빛을 막으면서 해가 진 이후 해가 저 산 너머로 간 오후 3시나 4시 이후에는 이 마당의 지열로서 온기를 대신하면서 또다시 죽음과 또는 벽과 마주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설정했다. 미래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안, 두려움과 늘상 대면하면서도 지금 현재의 따뜻함, 배부름에 충족하지 않고 배부름 뒤에 자결하는 태양의 오후의 햇살 뒤에 사라지는 직면하는 어두움, 바로 앞에 닥친 저 산이 보호막이지도 되지만은 또 다른 현재에 직면하는 어려움과도 기꺼이 대면하겠다는 의지와 결연한 의지가 서쪽으로도 마루를 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묘당 고택의 건축주의 의도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남창교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착각이었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